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재현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 공략주 리뷰와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인하를 발표하면서 간밤에 미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전강 후 약의 시장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개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0.21% 오른 2,50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0.86% 오른 73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바이오 업종과 또 금융 업종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와 2차 전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모두도 하락 마감했고요. 나머지 종류들은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과 HLB 그리고 엔캠이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분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 증시 그래도 나름 잘 반등에 성공을 해줬던 장세가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금리 인하가 있었죠. 이번에 FOMC 회의 통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된다 얘기 나왔었고, 일단 추석 연휴 동안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나스닥이랑 S&P 500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소매 판매, 그다음에 산업 생산 호조 등에서 경기 침체 불안이 좀 해소됐다는 내용들이 들리면서 추석 연휴 동안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지만 미국 증시는 굉장히 불타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기대감 등으로 이제 강세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이제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에 대한 이유는 0.5 너무 많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약간은 조금 대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약간 건강한 조정이 왔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FOMC에서 이 50bp 금리 인하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저는 전망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이번 주에 또 이제 뭐 중요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이 중요 일정들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뭐 내일이 또 3만여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이랑 내일은 이제 그 미국 증시에 약간 좀 관망세가 유입이 될 것 같으면서 시장의 약세 흐름이 보여질 것 같고 차주부터는 FOMC 금리 인하 확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식의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역시 조금 좋지 않다가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 보여줬었죠. 왜냐하면은 최근 4년 동안 추석 연휴 전까지 굉장히 약세 흐름을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나 떨어졌지만 코스피도 장 초반에는 1% 가까이나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말아 올렸습니다.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거의 0.98%까지 떨어졌지만 다행히 말아 올렸던 모습이 연출되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강세를 그래도 띄웠죠. 아랫꼬리에서도 강력한 매수세,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수세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큰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특이점으로 보시자고 하면은 미국 증시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 올랐다. 하지만 그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증시 선반영이 된 부분이고,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제 쉬어가지 않았습니까? 쉬어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혜를 받고 오늘 금리 인하의 수혜주였던 바이오 쪽의 섹터가 강세를 이뤘고요. 그다음에 금융주들도 금리 인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종목들과 더불어서 오늘 또 잠깐 떠올랐던 원전 섹터들도 있고요. 뭐 해리스 섹터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 테마 안에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섹터 안에서의 종목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개인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잘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시청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다낭님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미연준의 8월 의장이 50bp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추가로 50bp를 더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코멘트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건설사나 제약 바이오 그리고 조선사 등 부채를 많이 쓰는 업종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곧 있을 이제 BOJ의 금리 인하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BOJ 일본 중앙은행에 이제 또 연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리 인하는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인, 좀 호의적인 영상이 좀 연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50bp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BOJ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을 잘 체크하고 나서 이게 과연 경기 침체로 이어갈지 아닐지에 대해서 좀 귀추가 조금 중요시 되는 상황이 오는데 아무래도 파월 같은 경우도 직접 발언을 했듯이 금리 이제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지표 발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에 관련된 지표 발표들이 지금 대기 심리가 조금 관망세로 좀 유입이 됐고 그리고 다음 주 차주부터는 국내 증시에서도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된다 부분이니까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오늘도 역시나 코스닥 좋은 모습 보여줬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졌었지만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이 좋은 흐름, 내일은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 차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좋은 흐름 연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지금 관련된 섹터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이오 섹터도 있고 그 금융 섹터 이 금리 인하에 굉장히 조금 수혜를 입을 만한 섹터들과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들을 좀 선정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건설주들이 좀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건설주들이 결국에 밑꼬리 달고 지금 거의 한 5%에서 10% 정도 하락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와 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섹터 안에서의 종목만 잘 선정을 하셔야지 다른 종목도 괜히 엄한 섹터의 엄한 종목들 고르시면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직 변동성이 심합니다. 빠르게 순환매가 도니까 저희 팍스 커뮤니티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매일 오전 시황이나 이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했으니까 이거에 받는 수혜주, 뭐 바이오 업종이나 금융 쪽으로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실당님이 SK 하이닉스 폭락으로 오늘 반도체 섹터가 약세인데 앞으로 반도체 쪽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 금리 인하 시 수혜를 볼 것이라고 했던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많이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중국의 반도체가 대규모 투자로 증산을 하면서 또 디램과 낸드 분야의 공급이 조만간 과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소식에 인해서 현재 메모리 분야가 주력인 이제 SK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장중에 62,000원 신저가까지 보여주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네.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반등 없을까요? 반등은 올 건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SK 하이닉스 오늘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종목 리포트가 나왔죠. 모건에서 외국계 회사인데 그 외국계 굉장히 큰 투자 회사죠. 모건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원래 목표 주가가 26만 원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를 26만 원이고 매수 의견을 냈다가 갑자기 13일 날 저희 이제 추정위원회 전날이죠. 13일 날 9월 13일 날 매도 의견 리포트를 내면서 거의 지금 거의 1,300억 원 규모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매도를 하고 나서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목표 주가를 거의 12만 원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이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올해 하반기 뭐 디램이랑 뭐 AI 칩의 수요가 굉장히 공급 과잉이다 이런 이슈들과 더불어서 함께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주가가 버블이 좀 많이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조금 작전을 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보유했던 것을 조금 들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좀 리포트를 내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 바로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팔고 나서 1,300억 정도 규모 거의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 앞으로 팔았으니까 이제 반도체 전망은 좀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과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하이닉스 물론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상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매번 이제 종목 상담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무조건 하락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솔직히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원래 기존에서 내용이 나왔던 거는 디램이 가격이 오르면서 영업이익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거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앞으로 3분기 영업 실적까지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지만 최근 흐름 봐서는 디램 같은 경우 가격도 좀 떨어졌고 아무래도 지금 AI 쪽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래서 AI 칩에 약간 거품이 껴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큰 피해를 입고 두 대장주 이 두 명의 국내 증시를 이끄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하락세를 맞이하면서 한미 반도체, 뭐 ISC, 이와 같은 뭐 제주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무조건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충분히 크게 많이 올랐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의 또 수혜주가 뭐냐면 바로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 반도체들은 수출 데이터만 참고하시더라도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3분기, 4분기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장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3분기 실적 발표에는 반도체 쪽의 섹터 한번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적용이 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환율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의 섹터는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모건에서의 좀 강력한 매도와 더불어서 목표 주가, 그다음에 반도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는 반도체 쪽에 강력한 반등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반등의 시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천천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지금 당장은 조금 떨어지지만 앞으로 전망이 밝으니까 조금 더 관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이제 한 35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전화 상담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SK 이터닉스 이 종목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데 앞으로 조금 주목받지 못해서 하락이라고 그때 처방 내려주셨고요. 실제로 4%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저희 종목 응급실 가장 많이 전화 상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 아직 조금은 계속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다운 처방 내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실제로 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랜드 이 종목도 앞으로 겨울 스키장도 있고 조금 더 재료가 남아 있다라고 해서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적중률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추셨나요? 이번 적중률 100%더라고요. 100%. 오. 하나도 빠짐없이 100% 맞췄는데요. 오늘도 전화 많이 주시면 제가 100% 승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 이때 해리스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됐으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해리스 관련 섹터들이 주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쩔 수 없이 고점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에서 지금 뚫고 나가지 못했던 과거의 흐름들을 체크하고 나서 저는 이미 뚫고 나갔으니 이제는 조정을 받고 하락 추세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4%나 넘게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매일 방송마다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주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저도 삼성전자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앞으로의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해가지고 벌써 5%나 하락을 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외국인보다는 이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연일 굉장히 좀 집중이 되었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계속 연속 순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주 가까이 미리 시장을 알았죠. 강원랜드가 외국인의 이제 그 도박 한도, 이제 카지노 한도를 풀면서 3억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그리고 기계까지 추가 배치를 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굉장히 큰 실적에 반영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는 불구하고 저는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보여지고 있어서 충분히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번 방송에서 제가 종목 상담해드렸던 종목들은 100%의 승률로 다 맞춰드렸는데요. 오늘도 전화 많이 주시면은 제가 좋은 상담 해드리고 업이나 다운을 외치면서 시청자분들께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 제가 가려운 부분을 조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상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전화를 상담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은 저희 그 커뮤니티 방에서도 채팅을 통해서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히든 종목 한번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9월 13일 날 바이오 관련주죠. ST팜 이 종목 11.2% 상승했고요. 또 이어서 우리바이오 16.53% 이 종목은 두 번이나 수익을 내셨고요. 또 이어서 8월 30일 날 실리콘2 화장품 관련주죠. 이 종목도 25%나 상승률을 보여주셨고요. 또 그리고 8월 28일 날 갤럭시아 머니트리 암호화폐 관련주죠. 이 종목도 41%나 상승을 내셨고요. 마지막으로 8월 27일 날 BH 이 종목도 20%나 상승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상승률 너무 좋으신데 네. 한번 리뷰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ST팜이죠. ST팜은 제가 저번 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저번 주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무려 11%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게 너무 쉬웠습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 저희 추석 연휴 기간 때 유럽 종양학회가 열렸습니다. 그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 ST팜이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경구암 치료제를 일상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이 첫 번째 재료가 아닌 두 번째 재료까지 중요한데 이게 바로 생물보안법입니다. 생물보안법 플러스 또 금리 인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세 가지 트리플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수급이 몰릴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루닛, 그다음에 뭐 유한양해 이런 종목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보여줬냐면은 이 종목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보통은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ST판 같은 경우는 오르지도 않고 그냥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여했던 기업들이 왜 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점을 가졌지만 역시나 이 종목 오늘 엄청 올랐죠. 오늘도 한 7, 8% 정도 올랐고 저번 주 금요일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물보안부까지 껴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으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도 7% 고점 대비하면 한 10%까지 올라왔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 차트도 보시면은 이때예요. 이때 내려갔던 이유는 물론 고점 찍어서 있겠지만 이 유럽 종양학회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이 기간에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ST편 같은 경우는 결국엔 조정을 받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왜냐면 얘는 안 올랐으니까 더 오를 수 있다 해서 결국에는 오늘 슈팅이 나왔고 결국에는 11%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일정이랑 강력한 모멘텀 재료까지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지 이런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강하고 시장의 주도주가 좀 부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이런 섹터 관련 종목들을 확실하게 휘어 감아야지 좋은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방송 끝에 또 이렇게 좋은 종목 준비해왔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잘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많이 가져다 주셨는데요. 반드시 저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하단의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셔야 하는데요. 전문가님, 여기 하단의 팍스통신망에서 또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영상 강의를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영상 강의.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를 시청하신 분들은 보유하신 종목들이 굉장히 손실이 크신 분들도 많고 주식을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식 기초 강의부터 해가지고 차트 쉽게 보는 법이랑 뭐 HTS 사용하는 법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교육 영상 찍었고 시간도 짧습니다. 5분에서 한 10분 정도, 10분 내로 되고 있으니까 이거 영상을 참고해 주셔야지 주식을 하시는데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인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커뮤니티방에 들어오면은 오전 시황도 매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시황이랑 그다음에 제가 또 일정 매매를 달인답게 이 증시 스케줄도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어제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추격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나 이번 주에 그다음에 다음 주 중요한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표 발표나 그다음에 파월의 연준 발언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대응 방법도 달라지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또 실적 발표 시즌에는 미국이랑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제가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 테마. 오늘 시장은 어떤 테마가 주목을 받을지, 어떤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이 중요할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것도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 예를 들어서 지금 딥페이크, 저출산, 메타버스 이런 테마를 남겨드리면서 이 테마가 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지에 대해서 제가 뉴스와 그다음에 한 줄평 그리고 이 딥페이크에 관련된 보안 관련 종목들 그래서 샌즈랩 이런 식으로 관련 종목까지 3개에서 4개 정도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돈을 받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커뮤니티방에 참여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무료로 혜택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제가 또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하단의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주식 기초 무료 강의 드리고 있고요. 또 금일 시황과 관련된 기사, 그리고 증시, 오늘에 맞는 증시 스케줄과 테마 추천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 25분 남았는데요. 빠르게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우리 종목응급실 메인 코너 전화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마지막에 우리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샤페론이고요. 네. 평단 3,400원, 비중 20% 들어갔어요. 네, 그럼 샤페론 이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2달 동안 물려 있었는데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왔는데 더 들고 갈지 아니면 정리해야 할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샤페론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기술 수출 가능성으로 지금 주목을 받는 종목이죠. 지금 전거래일 대비 한 27%나 전문가님 상승했습니다. 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샤페론이 일단 주가 굉장히 급등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토피 또 신약 개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완전 차트도 좀 이쁘게 나왔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까지 달성을 했고 지금 제가 아까 체크해봤을 때 시간에서도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익권이세요. 3,400원이시라고 하시면은 지금 몇 프로 정도 한 20%, 한 10%, 13% 정도 수익 중이실 텐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비중 조절도 굉장히 잘하셨고 하지만 고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꾸준히 계단식으로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확실하게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자리는 약간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고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오늘 또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의 이슈에 대해서도 또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또 제약바이오가 조금 시장을 약간 주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면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떨어질 때도 확실하게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나서는 추세가 전환이 되면은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볼린전 밴드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까지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자리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0% 비중이라고 하시는데 이 중에서 10% 정도는 내일 정도에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10%를 조금 보유하시고 나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 기대감 종목들이 확실하게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장기 추세로 봤을 때도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재료나 이런 거 지금 제약바이오의 수혜가 확실히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받는 바이오 업종이라서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유한양행 12만 원에 5%입니다. 네, 유한양행 그럼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목표가가 어느 선인가 싶고 그래 어느 선에서 뭐 매도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렉나자 국내 항암 치료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 그래도 올라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저희 이 종목도 거의 매번 방송에서 나온 종목이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또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었던 종목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약간 수익권이긴 하신데 조금 어지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다른 제약바이오 쪽은 잘 오르는데 왜 유한양행이 안 오르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단 미국 FDA 승인이 확실히 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네, 주가 폭등을 하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됐고 지금 바닥 구간 12만 원을 바닥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만 원 바닥 지지 라인과 더불어서 노란색 선 보이시죠? 이 노란색 네.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차트 아주 이쁘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지 않고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지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리면은 바로 매도하시면 되는데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는 지금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도 뿐만이 아니라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까지는 저는 제약바이오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 12만 원 지지라인에서 잘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힘을 쏘아붙지 못하지만 고점 대비 지금 건강한 조정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저는 전망까지 굉장히 밝고 있고요. 밝다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렉나자 같은 경우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지금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10월 달 초에도 또 유럽 이게 뭐 학회에서 제약학회에서 또 그 렉나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도 굉장히 좋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리고 차트도 굉장히 잘 이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만 뚫리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업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12만 원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뚫리게 된다면 하락폭이 좀 클 수 있다는 점 꼭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 업종이고 또 앞으로의 재료들이 더 남았기 때문에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ABL 바이오요. 네, ABL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0원에 10%요. 네, 그럼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언제 여기로 해야 되나, 수익 실현 해야 되나.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리 인하하고 나서 또 6%나 올라줬네요.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도 좋은 종목 타점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비중도 네. 10%라고 하시니까 정말 잘 하신 거고 왜냐면은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중을 크게 실으시면은 좀 변동성이 커서 저는 조금 이렇게 비중을 좀 작게 잡아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분도 제가 비중을 10% 정도 이제 좀 절감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10%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트고 타점도 좋아서 언제 익절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보실게요. 상단 박스권을 그려줬습니다. 이 현재 상단 박스권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유의미한 게 뭐냐면은 이 상단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떨어지더라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여기 바닥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해주고 높이 올라가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이렇게 보이죠. 윗꼬리를 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좋은 자리, 평균적인 자리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평균가인데 조금 더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 저는
저도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더 가겠지. 금리 인하됐으니까 제약바이오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박스권을 뚫게 되더라도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다는 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지금 이 가격이 얼마냐요? 보통 한 33,7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4,000원 언더. 이 34,000원 언더에서 꼭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 이 박스권, 이 상단 박스권에서 최종 상단 34,000원에서 3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중도 10%라고 하시니까 분할 매도 하셔서 안정적이게 접근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하지만 10%다 보니까 전량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그 ADC 쪽으로 신약 쪽으로 좀 이슈가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쪽 전망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트도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의 어떻게 보시면 3중창 같은 느낌이 보여지고 있죠. 이 3중창 같이 모여진 느낌이 들고 추세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고가까지 38,000원까지 정고점까지는 가지 못하겠고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앞으로 34,000원에서 35,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삼성전자인데요. 저기 네. 82,200원이거든요. 네. 비중은 10%고.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삼성이. 그냥 뭐 계속 그냥 날만 새면 그냥 떨어지네. 네, 삼성전자 오늘 금리 인하했을 때 또 금리 수혜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 삼성전자는 계속 떨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삼성전자 계속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체 종목도 다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그래도 한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다른 삼성전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말고 뭐 SK하이닉스도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SK하이닉스는 무려 11%까지 떨어졌다가 장막판에 그래도 5%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그래서 진전이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들고 좀 의문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죠.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 개인들만 지금 거의 한 2주 연속 개인들만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한 2주 연속 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 하지만 비율 같은 거 보자면은 기관도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거의 하루 빼고 2주 연속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개인이 계속 사고 있죠. 왜 사냐? 왜 사냐? 맨날 떨어지니까 오늘은 진짜 많이 떨어졌다. 이제는 주서가 되겠다. 와, 오늘 더 떨어졌다. 이제 주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일매일 사다 보니까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이 고점에 가지고 이 저점에 가지고 있던 외국인 분들은 좀 다 팔면서 이 악성 매물들이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다 물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수급이 굉장히 제가 예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팔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가 외국 개인 참여자 분들보다 외국인 참여자 분들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면은 주가 하락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리포트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도 같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매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말씀이 매일 다운 맺혔어요. 오늘도 아까 제가 방송 아침에 초반 보셨죠? 수익 리뷰할 때, 아니 그 상담 리뷰할 때 오늘 기점,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방송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5%나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조금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 이제 다음 주까지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단기적인 측면,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개인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다 팔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의 단기적인 전망 9월 달까지는 반도체 쪽은 섹터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전 다운을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도 전망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요 정책이 디램인데 그마저도 주요 고객사마저도 지금 TSMC랑 뭐 ASM의 여러 미국 빅테크 기업들, 그다음에 네덜란드 기업, 뭐 대만 기업들한테 주요 고객들도 지금 뺏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지금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이 네. 어떻게 되세요? 제주반도체요. 네, 제주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4,000원이고요. 네, 보유적인 20%입니다. 비중은 20%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이거 언제 본전에 갈지 지금 뭐 반토막이 나 있어서요. 아, 네. 제주반도체 이 종목 6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어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네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혹시 1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아니면은 3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오래됐어요. 네? 3월 달에 한 것 같아요. 3월 달이요? 3월 달에 매수하셨 네. 네, 원래는 31,000원에 매수했다가 네. 물을 타가지고 지금 그 24,000원대에 와 있거든요. 일단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가 폭등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혹시? 모르고 그냥 매수하신 건가요? 그때는 뭐 반도체가 좋다 그래서 그냥 정확한 이유로 보자면 이게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인데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갤럭시가 이제 새로 신규 출시가 되고 그 갤럭시 핸드폰에 갤럭시 네. 신규 폰에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다. 그 온디바이스 AI에 관련 대장주로 제주반도체가 껴 있었고요. 제주반도체 저점부터 해가지고 단기간 안에 몇 프로 올랐냐면요. 무려 지금 한 600에서 700%까지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안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던 종목들. 근데 온디바이스 AI 지금 시장에서 아예 들리고 있지 않죠. 왜냐면은 갤럭시가 출시가 됐고 재료 소멸로 끝입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뭐 아이폰 출시할 때도 뭐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나온 점도 없고요. 온디바이스 AI가 약간 좀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지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핸드폰 출시에 맞춰서 주가가 무려 500에서 600% 정도 주가 폭등했었던 거고요. 보세요. 4,000원, 5,000원이었던 종목이 최고가 38,000원, 무려 주가가 7배나 넘게 뛰었습니다. 거의 700%죠. 주가가 이렇게 뛰었던 이유가 확실히 재료 소멸이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려면은 핸드폰 쪽에 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아이폰 16도 출시가 됐지 않았습니까? 아이폰 16도 나왔는데 결국에 이 제주반도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뭐 Z 플립이랑 뭐 갤럭시 D 이렇게 새로운 신규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고점 먹고 지금 이제 다 털어낸 거고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종목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크게 떨어지는데 과연 이 제주반도체가 살아나려면 온디바이스 A가 집중이 돼야겠지만 앞으로의 전망이나 좀 재료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부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물 타시는 것도 위험하고 지금 보시면 차트 계단식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저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이 종목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온디바이스 AI, 이 휴대폰 관련주 재료가 이제는 조금 부족해서 조금 빠르게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전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에 오늘의 히든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 TV에서 방송해서 제시해 주시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ST팜 바이오 관련주로 11%나 상승했고요. 또 우리바이오 16%, 실리콘투 화장품 관련주죠. 이 종목도 25%나 상승을 했고요. 암호화폐 관련주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 종목도 41%나 무려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BH 이 종목도 20%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나 TV 방송에서 제시해 주시는 우리 종목 상승률 두 자릿수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만병통치약. 오늘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 들고 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전 관련 섹터입니다. 원전 관련 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지금 체코 방문을 했습니다. 체코에 방문했고 2박 4일 동안 이제 체코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사인을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이제 민주당에서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체코 수주 원전 지금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주원 때에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뉴스들이 물밀듯이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언쟁을 주고받는 게 원전이 지금 손해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치적으로 지금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원전 관련된 뉴스들이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을 받을 거고 그 섹터 중에서 대장 관련 종목 오늘 가져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전이 일단은 이번에 프랑스에서 대결해서 지금 팀코리아랑 프랑스에서 원전이 우리나라가 차지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낮은 비용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거의 프랑스랑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저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랑 중동에서도 큰 관심이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까지 굉장히 크다. 그리고 SMR, 오늘 가져온 종목은 SMR입니다. SMR이 뭐냐면은 소형 모듈 원전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AI 데이터, 지금 AI 시장이지 않습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 빌 게이츠도 SMR 기업인 테라파워를 직접 설립을 했고요. SMR 소형 모듈 원전 직접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R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굉장히 앞으로 전망까지 좋을 뿐더러 AI 데이터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전력이 소요가 되는데 SMR이 주요 전력원으로 사용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슈가 또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에서 원전 제어 시스템 이게 MISS인데 이거 독점 공급자로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SMR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에서의 원전 싸움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이제 원전 제어 시스템 독점 공급까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굉장히 밝고요. 내일부터 바로 들어가셔도 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1990원, 2,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 이 바닥 지지 라인이 체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여기 이쪽에서 바닥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해주고 강력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지금 원전 이슈,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방문한다는 내용 때문에 추세가 고점 대비 바닥에서 추세 전환,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가 좀 고점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차트를 보시면 되죠. 이때죠. 이때 주가가 폭등했던 이유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이때만 보시더라도 바닥에서 거의 한 100%가량 올랐습니다. 이때도 올랐고요. 왜냐하면 원전 관련 섹터에서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데 이 관련 기업이 이 종목이 무조건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바닥 라인까지 확실히 확인이 됐고요. 고점에서 차익실 매물 출회됐고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고점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 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더 나갈 수가 있고 저희가 목표가는 한 3,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원전 관련 대장주라고 합니다.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가격 전략, 종목명, 타이밍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반드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